안녕하세요. 일관되에서 직관영어 상배서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43번째 시간이고요.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9번 삽입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인강에서의 해석 오류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제시문이었고요. 제시문 박스 안에 들어있던 제시문을 읽어보면서 이 안에 혹시 앞에서 나왔을 만한 것을 보여주는 근거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ats. It was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전치사고 같은 부사어, 그러니까 부사어, 문장 성분 부사어라고 하는 뭐 전치사구라든지 부사구라든지 부사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it was 뒤에 나왔을 때 바로 강조금이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강조금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냥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강조금도 그것은 또한 그 빨간색의 영역 이내여서였어. 뭐가? 이때 강조구문이죠. They learned, 그들이 배웠던 것은. 좀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also가 나왔고, 그죠? 첨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y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순서 삽입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대명사 중에서도 they하고 this인데 특히 they 같은 경우는 그 내용값이 뭐냐, 즉 they가 지칭하고 있는 것이 뭐냐가 정답을 가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문제도 역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They learned, 그들이 배웠대요. 그들이 배웠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떤 인지 지각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보네요. 그죠? 뭘 배웠냐면 early on, 일찍부터 뭘 배웠냐면 to diversify the palette. 우리 보통 팔레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팔렛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 사용하는 색상의 그런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색상의 그런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And to produce, 계속 투부정사절이 learned의 목적으로다가 병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o produce varied tones and shades. 그리고 만들어내는 건데 다양한 톤과 쉐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배웠어요. 여기서 tones and shades라는 단어가 이게 되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전문적인 미술 쪽에 있어서 전문적인 표현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좀 이따가 오류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일단은 그냥 tones and shades라고 얘기를 할게요. As the oldest known color terms demonstrate. 가장 오래된 알려져 있는 색상에 대한 용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색상 구성을 다양화하는 법을 배웠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톤과 쉐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배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됐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정도로 다 하고 갑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문, 본문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이해돼야지 근거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in the West, 서양에서 red was the only color. 빨간색이라는 것은 유일한 색상이었어요. 어떤 색상이었냐면 worthy of that name,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유일한 색상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컬러예요. 그러니까 컬러, 즉 색상이라는 이름에 받을 가치가 있었던 유일한 색상이 뭐였다? 빨간색이었어. 그러면 빨간색 아닌 거는 색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이라는 것만이 얘가 진짜 색이지라는 생각을 어떤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the only true color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유일한 그 색상이라는 이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색상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있는 유일한 색상이었고 유일한 진정한 색상이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얘가 진짜 색이다라는 얘기네요. 빨간색이 진짜 색이다. 이거를 보는 순간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서 루비가 같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비하고 사파이어라는 보석이 원래 커런덤이라는 강옥이라고 부르는 동일한 그 광물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색상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 불리거든. 근데 막 진짜 핏빛, 빨간색 적자색이 나는 그 핏빛이 비둘기 핏빛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피전 블러드 라드라고 하는 그 색깔을 가장 가치 있는 색깔로 부르는데 빨간색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as much on the historical as hierarchical level. 그러면 hierarchical level에서만큼 똑같이 많이 역사적인
레벨에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벨 빠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수준에서만큼 똑같이 역사적인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둘 다야. 역사적인 수준, 위계적인 수준 둘 다에서 이 빨간색이 exceeded 능가했습니다. all others 다른 것들을 능가했습니다. 그죠? 다른 것들을 능가했대. 그럼 다른 색상들이겠죠. 이 당시에는 색으로다가 여겨지지 못했던 그 다른 색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Not that they did not exist. Not that. It is not that A but that B 이 구조거든요. 원래 it is that이라는 표현이 그냥 쓰이게 되면 뭐뭐 해서이다라는 그 이유 같은 걸 나타내는 건데 A 해서가 아니라 B 해서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왜 그랬냐면 not that they did not exist 다른 색상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파란색, 뭐 녹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but 다음에 that 빠져 있는 거야. But that they had to wait. 그 다른 것들이 다른 색상들이 had to wait 기다려야 됐대. A long time 오랜 시간을 before 뭐 하기 전에 그 색상들이 여겨지기 전에죠. 뭐로? 색상들로 여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닌 것들이 색상들로 여겨지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색상들로 간주되었다라는 얘기예요. And then played a comparable role. 그리고 견줄만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In material culture, 물질적인 문화에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규범에서, codes, 사회적인 규범 같은 것들, codes, social codes, 그리고 systems of thought, 사고 체계 이런 거에서 역할을 수행할 견줄만한, 즉 여기서 견줄만하다는 거, 비교할 만하다고 하는 것은 필적한다라고 또는 뭐 비슷한 유사한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빨간색의 견줄만한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수행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다. 즉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필적할 만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they는 others 나중에 이제 색깔로 인정받은 빨간색이 아닌 것들이잖아. 그럼 이 빨간색이 아닌 색상들이 앞에 제시문에 있었던 그 they가 될 수 있습니까? 배웠다? 인지를 못하는데 색상들은? 그래서 이것이 they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의도된 게 있었던 거예요. they가 계속 나오잖아. 그 다음에 제시문에도 they가 있잖아. they의 내용값이 다른 거야. 이미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they라는 것의 내용값, 즉 삽입 문장 앞에 삽입 문장 안에 they가 들어갔을 때 그 they의 내용값에 의해서 문제 풀리는 게 이미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t was with red that. It was with red that. It was with red. 빨간색을 가지고였어. It was 다음에 전치사고 나오고 다음에 that 나왔어. 강조구문이잖아. 다시 제시문 보세요. It was also within the range of red that. 구조가 비슷하네. 강조구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강조구문이 나오는데 also가 붙은 게 두 번째 거야. 그럼 이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오니까 그 패턴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최소한 2번까지 정답 아니고 3번 이하가 정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빨간색을 가지고였어. 뭐가? 인간들이 humans 복수가 받을 수 있는 거 인간들이 their first color experiments 그들의 첫 번째 색상 실험들을 했던 것은 빨간색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색깔 가지고 막 이것저것 실험을 하는데 다른 색깔로 한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achieved their first successes 그들의 첫 번째 성공을 달성했던 것. 그리고 나서 chromatic 색채의 세계라는 것을 구성했던 것도 빨간색 가지고였어. 빨간색 가지고 그런 성공을 이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시문 봐봐요. 그것은 그 빨간색들의 영역에서여서 뭐가 그들의 인간들이 연결되죠? Learned early on to diversify the palette. 그 사용하는 색상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거 다양화한 것도 빨간색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톤과 쉐이드를 만들어낸 것도 빨간색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아주 오래된 그 알려져 있는 색상의 용어들이 보여주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빨간색 관련된 것들이 오래된 것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 용어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여기서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근데 이게 앞에 있다고 정답이 3번에 꼭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3번 될 수도 있고 4번 될 수도 있고 5번 될 수도 있고 5번 아직 안 나왔네. 5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연결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고 그건 제시문 뒤에서 또 받아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앞뒤에 근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here이란 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어딜까? 그죠? 여기가 2번 뒤에 있는 이 문장일까? 아니면 여기가 제시문일까? 라는 생각을 또 하셔야 돼. 여기서 그 어휘 목록은 이게 또 핵심이네요. 그 어휘 목록. The lexicon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어휘 목록이라는 말이 받아주는 말이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휘 목록에 대한 그 표현이라는 건 없는데 제시문 보시면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color terms라는 말이 있었잖아. color terms. 그럼 여기서 color terms를 the lexicon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 없고 대부분의 해설 강의에서도 이걸 잘 해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 강의에서 이 부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어휘 목록은 seems 보입니다. in keeping with 뭐와 일치하는 일인데 그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뭐랑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pictorial practices 그 회화의 관행들이죠. 그죠? 그것들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휘 목록의 회화의 관행들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coloring techniques 채색 기법하고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n certain languages 특정한 언어들에서 그럼 여기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빨간색이라는 것이 가장 유일하게 색으로다가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컬러라고 인정받았던 색상이고 이 사람들이 색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그 첫 번째 성공을 이뤘던 것도 빨간색이었고 그 빨간색 가지고 tones, various tones and shades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빨간색이 시초였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in certain languages 특정한 언어들에서 the same word 똑같은 단어가 can mean 의미할 수 있었어요. the same 여러분 항상 same 앞엔 더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더가 뭐 특정 앞에서 언급된 건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똑같은 단어가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red 빨간 것을 의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단순히 colored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었어. 여기서 빨간이라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는데, 빨간색 써야 되겠네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죠? 한 단어가 있어. 이 word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는데 얘가 red를 의미하기도 하고 colored를 의미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야. 이거 중요한 게 이제 colored라는 표현을 저기 채색된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colored라는 단어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무슨 의미겠어?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얘기랑 관련돼 있어요.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빨간색 말이 유일하게 컬러라는 이름의 가치가 있었던 색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이게 색이 있는 유색의란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색 보석이라고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는 유색 보석으로 치지 않거든요. 보통 투명 다이아몬드를 많이 보니까. 근데 유색 보석이라고 하는 거 대표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게 있잖아. 유색이란 뜻이야. 색이 있는이란 뜻이야. 컬러드는. 그래서 유색이라는 의미와 레드라는 의미가 같이 쓰였다는 얘기는 얘가 색상이라고 느껴졌다는 그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컬러드의 의미가 유색이라고 해석돼야 돼. Depending on the context. 맥락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이 한 단어가 어떨 때는 빨간색을 의미하고 어떨 때는 유색을 의미했어. 그만큼 빨간색이 색상의 가장 핵심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So jazz. 그런 다음에 얘가 나오잖아. 그 클래시컬 라틴에서의 그 콜로라터스라는 단어라든지 COLOR이 있네요. 그죠? 컬러의 그 기원이 되는 단어가 맞네, 저게. 또는 콜로라도. 이것도 컬러가 있네요. 현대 그 캐스틸리언에서의 그 콜로라도 같은 단어. 이탈릭이 얘하고 얘가 이탈릭이 되는데 잘 돌았네요. 그죠? 얘하고 얘가 이탈릭이죠. 그 다음에 in other languages 다른 언어들에서 the words meaning 그 단어들의 의미죠.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뭐를
단어들의 의미가 아니라 단어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야. 뭘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red하고 beautiful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또 words가 있는데, 그죠? words가 있는데 이 하나의 뜻은 red의 의미고 또 하나의 뜻은 beautiful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루비가 그 연상됐다는 거 그냥 빨간색이 아름다운 색이었던 거지 옛날에. 빨간 거하고 아름다운 게 한 몸이었다는 거 같아. 일부의 단어들에서 이 공통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로다가 예를 들어서 that is the case. 그게 사례였어. 그 사실이었어.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그죠? 거기에서 러시아에서 그 K로 시작하는 이 용어들과 그러니까 이 용어와 이 용어잖아. red라는 의미의 용어와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의 용어의 그런 용어들이 속해 있다는 얘기야. 인위치는 그 사례네, 그 사례. 인위치 그 사례에서예요. 그죠? 러시아에서의 그 사례에서 그랬다는 얘기고 그 사례에서 이 용어와 이 용어, 이 두 개의 용어들이 속해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렉시컬 패밀리에 아니네 그러면 이 단어들이 아니라 그 어원이지. 같은 어원에서 red를 의미하는 K로 시작되는 단어와 beautiful을 의미하는 K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red라는 단어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red가 제일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맞죠? 이거 정리하고 이제부터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39번 인강학설의 해설 강의 평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M1 조정 선생님은 단어 해석에 오류 한 군데가 있었고요. M2 김기영 선생님 문제가 없었습니다. D1 이명학 선생님 문제 없었고요. D2 션티는 단어 해석과 독해의 오류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E1 김동화 선생님 단어 해석의 오류가 2군데 있었고요. E2 주혜연 선생님 단어 해석의 오류가 1군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M1 조준 선생님은 단어 해석 오류가 1군데가 있었는데 color terms를 색깔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terms는 언어라는 뜻이 있진 않아요. terms는 어떤 용어라는 뜻으로 쓰이죠. 용어. 그래서 용어와 언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색상 용어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D2 션티는 단어 해석과 독해의 오류 3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단 tones and shades에서 shades를 음영들이라고 해석했어요. 음영들이라는 해석은 틀리고요. 쉐이드가 맞습니다. 김지영 쌤하고 이명학 선생님이 쉐이드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대로 쉐이드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용어에 대한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음영은 그늘이나 그림자란 뜻이고 사진에서 그림에서 음영이라는 말을 쓰면 완성된 그림이나 사진 속에서 어둡게 처리된 영역인데 여기서 보면 어둡게 처리된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톤과 쉐이드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색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감 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음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위키백과서에서 나온 겁니다. 순수한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 있어.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에다가 흰색을 섞으면 틴트가 되는 거야. 여학생들 입술에 바르는 거 보통 틴트라고 하잖아. 그지? 되게 엷은 색깔이잖아요. 엷게 만드는 게 틴트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 순수한 파란색에다가 검은색을 섞으면 이게 쉐이드가 돼. 검은색을 섞으면 이게 쉐이드예요. 쉐이드의 이름을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해석할 말이 오르는 말 없어. 이 틴트 해석할 말이 없고 이거 쉐이드 해석할 말이 없어요. 톤. 톤은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인 그 회색을 섞으면 톤이라는 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색에 대해서 이것도 정확히 하면 휴라는 말이 또 따르고 있더라고요. 휴에다가 그 흰색을 섞으면 틴트, 그레이를 섞으면 톤, 블랙을 섞으면 쉐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톤 앤 쉐이드. 그러니까 빨간색, 이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빨간색을 가지고 흰색도 섞어다가 그 회색도 섞어다가 검은색을 섞어다가 만든 게 톤 앤 쉐이드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게 화가의 색상을 섞는 그런 터미널로지 용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정확하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으로 그냥 밀고 가기보다는 모르면 그냥 일부 선생님들 하셨던 것처럼 톤즈 앤 쉐이드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약간 색조 같은 얘기겠구나. 그냥 톤즈 앤 쉐이드를 다양한 색조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다양한 색조, 괜찮습니다. 다양한 색조와 농담, 다양한 농담들의 색, 모르는 해석을 해도 돼요. 왜냐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컬러 terms라는 것을 3번 컬러 terms의 그 부분에 대해서 컬러 terms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3번 뒤에선 바로 이 어휘 목록들, 그러니까 빨간색을 통해서 되게 다양하다는 그러한 어휘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컬러 terms라는 거 하고 뒤에 나온 예시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컬러 terms는 컬러 terms에서 끝난 것이고 색깔 용어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죠? 뭐 빨간색에 관련되어 있는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노란색 그러면 노랗다, 센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그런 게 컬러 terms가 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야. 색상들에 대한 이름이고 그 뒤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한 언어들에서 뭐예요? 빨간색 색깔이 칠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이거 관련이 없는 예시입니다. 이 특정 언어들 뒤에 막 러시아 막 이런 예시 나왔던 것들은 red라는 색상이 그냥 중요했다. 제일 중요한 색상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되는 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이 안 되는 거를 연결시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예시가 앞에 있는 컬러 terms랑 연결된 게 아니에요. 뒤에 예시는 빨간색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한 것이지 빨간색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의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게 아니라고. 빨간색이 중요했다에 대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독해에 있어서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투션티는 colored라는 것을 색채가 칠해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색채가 칠해진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맥상 지금 색깔이 있는 유색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게 맥락 처음 부분에 나왔던 의미랑 일치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번 김동아 선생님은 그러니까 되게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서 독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뭉뚱그려. terms도 언어고, 렉시컨도 언어고, languages도 언어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languages는 언어지만 terms는 용어고 렉시컨은 어떤 어휘 목록이에요. 정확하지 않게 그냥 다 언어로 퉁치시는 이 두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서 단어 해석의 오류 두 군데라고 잡아 놓은 겁니다. 이또 주연 선생님은 이제 쉐이즈를 명암이라고 해석하셨는데 그게 명암이라고 해석하신 게 많이 틀린 해석이라고 보긴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검은색을 얼마큼 넣느냐 해서 더 어두워지고 더 밝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하지만 좀 정밀하게 엄밀하게 해서 이것도 그냥 오류라고 일단 잡아는 놨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뒤에 하는 말을 업데이트를 안 해놨네요. 네, 업데이트 안 해놨습니다. 그 정확한 해석, 문맥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독해는 문맥 독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휘의 의미도 맥락, 문맥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사전에 있는 뜻이라고 무조건 그게 그 맥락에 가서 그 해석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소설을 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가 아는 뜻 하나를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이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시려면 자기가 아는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전을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 어휘에 있어서 정확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오류를 잘 찾아내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전을 계속 보는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찾아보다 보니까 이건 좀 다른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수능편 14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